여러분,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건강? 돈? 아마 많은 분들이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실 텐데요. 특히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참 고민이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집이란 단순하게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집에서 혼자 살거나 자녀와 동거, 실버타운, 요양원 등 여러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편리함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노년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며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나이 든다는 것이 꼭 슬프고 외로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또 혼자 사는 게 무서우신 분들께는 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아래 좋아요, 하트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75세 이난희 할머니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평생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양원 괜찮은데 알아봤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난희 할머니는 고민이 많아지셨대요. 내가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고민에서 시작된 할머니의 새로운 모험이 정말 놀라워요. 어르신 쉐어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 같은 곳도 아니고 딱 중간쯤 되는 그런 곳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난희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들도 함께 살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난희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난희입니다. 올해 75살 은퇴한 간호사예요. 5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죠. 사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남편의 병간호까지 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던 제게 그의 죽음은 슬픔인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자유와 함께 찾아온 것은 무서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는 것, 맛있는 음식을 해도 혼자 먹어야 한다는 것. 이런 일상이 쌓이다 보니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외동딸 하나가 있습니다. 유학 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정착했죠.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오는데 올해 초에 딸이 왔을 때 제가 조금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엄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혼자 사는 게 힘들지? 딸의 물음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관절염도 있어서 가끔은 약을 먹으러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요양원을 알아봤어. 여기 봐,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대.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해. 전세금 빼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물론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요양원을 봤습니다. 좋은 곳도 있지만
제가 알던 요양원은 생기를 잃은 노인들이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곳이었지요. 그런 곳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직 그런 데 갈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제 말에 딸은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면 위험해.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게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엄마 전세금 일부만 좀 써도 될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전 인생을 바쳐 모은 전세금이 어느새 딸의 사업 자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물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지만 그건 제 노후의 유일한 안전망이었어요. 게다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동안 제가 누리던 작은 자유마저 잃게 되는 거였죠.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요양원이 나쁜 곳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전하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낯선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니. 게다가 제 전세금의 일부를 딸에게 주게 된다면 남은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검진을 위해 간 병원에서 우연히 같은 병실에 계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셨어요. 아가씨, 간호사인 저를 지금도 아가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요새 어르신 쉐어하우스라는 데서 산다네. 들어봤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으니 비슷한 또래 노인들이 함께 사는 공간인데 각자 독립된 방이 있고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정기적인 요가 프로그램도 있으며 지역 봉사 동아리 활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요양원처럼 갇혀있는 느낌도 안 들어. 한번 구경이라도 와볼래? 그 말에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권유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어르신 쉐어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의 평범한 단독주택처럼 보였는데 작은 마당에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디에도 병원 같은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가정집 같았죠. 저희는 현재 총 6명의 여성분들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연세는 모두 65세에서 78세 사이고요. 각자 독립된 방이 있고 거실과 주방, 세탁실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매니저 박순희 씨가 집 안 구석구석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아늑했고 각자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다고 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고 부엌 옆에는 식탁이 있어서 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함께 요가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영화를 보고 각자 취미에 맞게 소모임도 있답니다. 그때 시장을 보고 돌아오신 세 분의 입주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새로 오실 분인가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는데 지금은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생활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거죠.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맞아요. 혼자 있으면 정말 쓸쓸해요. 그런데 이곳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생활비는 40만 원이에요. 여기에 식비, 관리비, 공과금이
모두 포함돼 있어요. 물론 개인 용도는 별도고요. 전세금을 빼서 보증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생활비는 연금으로 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혼자 남은 생을 보내는 것보다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수미야, 나 결정했어. 내가 내 공간에서 내 호흡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어. 비슷한 또래 여성분들이 함께 사는 곳이야. 어르신 쉐어하우스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 느낀 것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딸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데보다 요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르신 쉐어하우스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다들 나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노인들이야. 내가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그래도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이랑 살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진짜 걱정하는 건 내 안전이 아니라 돈 문제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금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전세금 일부가 남잖아요. 그걸로 소연이 유학 보내려고 했어요. 지금 회사 사정도 좀 안 좋고.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했어요. 딸도 자기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거니까요. 수미야, 미안하지만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어르신 쉐어하우스 보증금 내고 남은 돈은 적금해서 앞으로 생활비로 쓸 거고 너희 걱정 안 끼치려면 내가 건강하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최선이야.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물려받을 재산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너한테 짐은 안 될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란다. 그날 이후 딸과는 조금 서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요.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한 달 뒤 쉐어하우스에 입주했어요. 나니 씨 환영해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에요. 이곳은 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좁지만 저만의 공간, 그리고 바로 문 너머에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첫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TV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각자의 자녀 이야기도 나누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어르신 쉐어하우스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웠어요.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제가 몸이 아플 때면 누군가 죽을 끓여주고 반대로 제가 다른 분들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봐주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밤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겠는데 옆방의 정미숙 씨가 제 기척을 듣고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창백한데 혈압약 먹었어요. 그날 밤 정미숙 씨는 제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해요. 그래야 눈물이 줄어요. 김영자 씨의 이 말이 점점 더 와닿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곤 했는데 함께 있으니 웃음이 늘어나고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가끔은 개인 공간이 그립기도 했지만
언제든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것도 가능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이 한국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오는 것을 꺼려했지만 제가 설득해서 마침내 방문하게 되었어요. 와, 엄마.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네요. 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활기찬 입주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며 딸은 놀란 눈치였어요. 그렇지. 내가 괜히 여기 온 게 아니야. 나 여기가 좋아. 나답게 살아. 수미야, 이것 좀 봐. 우리가 직접 기른 상추야. 맛있지? 딸은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그런가?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야 나다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엄마, 제가 요양원을 고집해서 미안해요. 사실은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알아, 딸.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노후에는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지금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길이란다. 헤어질 때 딸과 저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스킨십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동안 저는 참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선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좋은 건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적인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균형점을 찾은 것 같아요. 함께 살지만 각자의 공간과 삶이 존중받는 곳. 이것이 제가 바라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75년을 살아오면서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직장에서는 환자들을 위해. 언제나 제 자신은 뒷전이었죠. 그런데 이제야, 정말 이제서야 제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는 저희 노년의 새로운 대안, 어르신 쉐어하우스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그 기사를 본 딸이 전화로 축하해 주었어요. 엄마,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저도 엄마처럼 멋진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그때 처음으로 딸과 제가 서로의 선택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이곳 이야기를 물어보고 저도 딸의 일상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으셨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바로 응급차를 요청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한동안 불안해했어요. 혼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고 이후 우리는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위험 상황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올 때도 있어요. 특히 결혼 기념일이나 남편의 생일 같은 날에는 그리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기도 하고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항상 누군가 있으니까요. 이난혜 씨, 차 한잔 하실래요? 누군가의 이런 작은 관심이 저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사실 처음 이곳을 선택했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어요. 혼자 연금 50만 원으로는 살기 빠듯했는데 어르신 쉐어하우스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집세와 관리비, 식비를 함께 내니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용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웃고 우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병원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셨어요. 이난희님,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관절 상태도 좋아지셨고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사는 비결이요. 저는 확신해요. 저의 건강이 좋아진 것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감 때문일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니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딸의 요양원 제안을 거절했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물론 요양원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완전히 의존적으로 사는 것도 아닌 중간 형태의 주거가 필요했던 거죠.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안전만을 위해 자유와 존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쉐어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고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누군가 항상 내 상태를 확인해 주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낫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딸 가족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족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딸이 늘 제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며 전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어제는 합창 연습했고 오늘은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했어.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딸도 안심하는 눈치예요. 저도 더 이상 딸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고요. 가끔 제가 아플 때도 있지만 그때는 어르신 쉐어하우스 식구들이 먼저 챙겨주니 굳이 딸을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때로는 갈등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저와 박순자 씨는 한때 청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저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박순자 씨는 조금 느슨한 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이다 보니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난희 씨,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집이 병원은 아니잖아요. 깨끗한 환경은 건강과 직결돼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중요하고요. 그때 다른 입주자분들이 중재에 나서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청소 당번제라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마다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또 다른 어려움은 프라이버시 문제예요.
아무리 각자의 방이 있다고 해도 함께 사는 이상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 손자가 놀러 올 예정이에요. 혹시 거실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방문객 규칙도 만들었어요. 방문객이 올 경우 미리 공지하고 공용 공간 사용 시간을 조율하는 거죠. 함께 산다는 건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앞으로의 건강 문제입니다. 지금은 모두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언젠가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어디까지 돌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외부의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면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어요. 함께 살되 서로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저희는 규칙을 함께 만들었어요.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의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솔직하게 대화로 해결한다. 등이죠. 요즘 저는 가끔 인생의 마지막 장에 대해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런 주제도 터부없이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임종 계획, 장례식 희망사항, 심지어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도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오히려 이런 대화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 꼭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 난 조용한 장례식이 좋겠어. 슬픈 노래 말고 밝은 노래로. 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었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치 않으니까. 이런 솔직한 대화들이 오히려 우리의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죽음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삶이 더욱 빛나 보이니까요. 우리의 나이에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지요. 예전에는 그저 노후를 버텨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죠.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이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요양원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선택권이에요. 노인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좋은 경험 나누어 주신 이난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셨나요? 노후에도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인생지혜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